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는 왜 사진을 하는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시간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마이클 케냐의 사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었죠. 근데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케냐에 대한 이야기, 케냐의 사진 전략은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저의 초창기 때 작품들이에요. 오늘 이야기하고는 사실 좀 동떨어진 감이 있죠. 근데 제 음성만 듣기에는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냥 띄우는 겁니다. 편하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사진을 하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왜냐면은 저는 사진교육자도 되지만 사진가, 사진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진이 좋아서 하는 거죠. 사진을 하면은 즐겁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사진을 하는 겁니다.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우리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단한 무게를 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할 때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잊을 수가 있습니다.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사진을 하는 게 행복하세요? 이 질문에는 답이 둘로 나눠질 것으로 짐작하는데요. 예, 저는 좋습니다. 마냥 행복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처음 할 때는 참 즐겁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예전 같은 즐거움을 못 느껴요. 때로는 좀 힘들고 조금 고통스러워서 사진을 이제 그만 때려칠까? 내가 소질이 없나? 이런 고민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이 왜 나에게 즐거움도 주고 아니면 또 지루하고 권태감을 주어서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즐겁고 기쁜 생각이 드는 것은 즐겁고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우리 뇌 속에서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엔돌핀, 세라토닌, 도파민, 옥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한테 기분을 좋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진 활동을 할 때 어떨 때 이런 호르몬이 나오나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여러분들이 사진 동료들과 더불어서 출사를 나간다고 예를 들게요. 아침 일찍 우리 만났어요. 그렇죠? 차를 타고 한 차에 출발을 합니다. 몇 사람이. 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따뜻한 커피 싸온 거 마시면서 오늘 촬영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가는 데가 어떻고, 오늘 날씨는 어떻고, 오늘 갖고 온 렌즈는 어떻고, 그러면서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잔뜩 부풀렀어요. 그렇죠? 이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이라는 겁니다. 즐겁고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이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의 기분은 더 업됩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오늘 촬영 장소는 새벽에 호숫가 옆에 숲도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일행들은 각자 흩어집니다. 왜? 취향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물 찍는 사람도 있고, 물가 있는 풀을 찍는 사람도 있고,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와 숲을 찍는 그러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때 혼자서 조용히 걸으면서 자연을 호흡하면서 맑은 공기와 피부로 온몸이 자연을 만나게 되죠. 이때 또 아까 그 호르몬하고 또 다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아까 엔돌핀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지만 잔잔한 만족감을 줍니다. 자, 어느 정도의 촬영을 마쳤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가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 식당이나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데를 검색해 가지고 그 맛집을 가요.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평소에 먹지 못했던 그 맛난 것을 먹게 되면 어때요?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때 또 새로운 엔돌핀이 아까 차 안에서 나왔던 그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엔돌핀이 나오죠. 이번에는 이제 미각을 통해서 느끼는 그 좋은 감정을 엔돌핀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자,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식구들이 다 잠들기를 기다려서 혼자서 조용히 PC를 켭니다. 모니터에 오늘 찍은 사진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마음에 드는 사진을 확인해요. 그때 또 기쁨이 나오죠. 그렇죠? 그때 나오는 기쁨은 도파민이라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만족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성취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자, 그 중에 몇 장을 갖다가 나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 내 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인스타에 몇 장을 딱 올립니다. 그러면 내 팬들이 바로 하트 날리고 댓글을 달려요. 댓글을 달아요. 좋다고. 그러면은 또 기분이 좋아져요. 아까 느꼈던 거하고는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옥시토닌이라는 겁니다. 이 옥시토닌은 인간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나오는 신뢰와 애정의 호르몬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를 들기는 했지만 하루의 사진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 4가지 호르몬을 다 경험한 거예요. 또 이제 예전에는 사진하는 게 참 즐거웠는데 더 이상 흥미와 기쁨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반복입니다. 비슷한 대상을 늘 비슷한 방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했을 때 우리를 기쁘게 했던,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호르몬은 더 이상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예전에 사진과의 관계가 참 좋았던 그런 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반복을 멈춰야겠죠.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내가 변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작은 변화, 예를 들면 집안의 가구 배치를 새로 한다든지 출퇴근 때 늘 다니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한번 가본다든지 이러한 변화에도 우리 뇌 안에 도파민은 분비가 된답니다. 새로운 환경이 지루함을 떨치면서 잠시나마 기분 좋게 참신한 생각, 참신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를 바꾼다든지 하는 커다란 결심과 경제력과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 그러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마이클 케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그 사진 세계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주로 3:2 비율로 촬영을 했다면 1:1 모드로 한번 바꾸어서 촬영을 해보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케냐처럼 꼭 하셀블라드 필름 카메라로 찍을 필요는 없어요. 디지털이 워낙 발전을 해서 아날로그 카메라로 만드는 결과물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결과물도 훌륭합니다. 또 이제 코로나로 촬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기존에 3:2의 비율로 만들어진 사진을 갖다가 컴퓨터에서 다시 크롭을 한번 해보세요. 재구성을 통해서 사진을 다시 만드는 거죠. 3:2 화면으로 촬영했을 때 여러분들은 공간과 여백을 중요시해서 촬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1:1 사이즈로 정사각형으로 화면을 자른다면은 사진이 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변화예요. 예를 들면은 저처럼 늘 다닐 때 청바지에다가 헐렁한 티셔츠 남방 입고 다니는데 어쩌다가 구두 신고 정장을 해야 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 좀 몸은 불편해도 또 새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좀 이렇게 하여튼 제 마음이 좀 변화되고 좀 새로운 감 이런 것들 사진도 그런 게 아닐까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옛날 방법이 좋아,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냥 한번 맛만 보세요. 감만 보세요. 그 약간의 일탈도 나의 기분을 새롭게 해준다. 다음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대부분 컬러로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C를 보면서 색이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가 흑백으로 전환해서 흑백 사진으로 결과물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법 말고 촬영할 때 카메라를 아예 흑백 모드로 세팅을 하고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저하실 수 있어요. 왜? 컬러를 놓치게 되잖아요. 옛날 컬러 흑백을 다 양손에 칼을 들 수가 있었는데 한쪽을 포기하는 게 되니까. 그렇죠? 물론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미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흑백 사진을 찍으시면서 여러분은 미세한 빛을 활용하는 방법을 느낄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과의 이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변화의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 없이 그냥 사진을 그냥 계속한다는 것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혼자 수영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큰 바다 한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바위, 배, 등대, 사람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수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지, 제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파도에 의해서 뒤로 후퇴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을 겁니다. 불안하겠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불안감이 엄습하지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목표.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전, 단체전 이런 것을 한번 기획해 보는 거예요. 전시회를 갖다가 뭐 괜찮은 갤러리에서 빌려서 하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전시장을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자주 가는 그 카페에 커피 마시는데 이런데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몇 점 조그만 액자로 해서 뭐 벽에 걸어도 되고 아니면 탁자에 놔도 되고 그것 또한 전시죠. 그렇죠? 그것을 만드는 과정, 전시하는 과정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새로운 활력소가 되죠.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내가 여태껏 만들었던 작품을 정리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사진은 많이 찍고 좋은 작품은 많은데 늘 모니터로만 봤어요. 이미지로만 봤어요. 그런 것을 괜찮은 포트폴리오 북을 좀 하나를 장만을 해서 내 마음에 들은 나의 대표작을 갖다가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사진 인화지에다가 출력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포트폴리오 북에다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나의 작품 세계도 정리가 되고요. 뭔가 내가 이뤘다고 하는 그러한 성취감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요? 작년 초부터 그동안 해왔던 강의와 심사를 코로나 때문에 상당수가 스톱이 됐어요.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때로는 강의가 지루하고 즐겁지 않을 때도 덜어 있었죠. 그러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활동이 스톱되니까 강의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 강의입니다. 이 새로운 도전이 제 도파민을 다시 샘솟게 합니다. 요즘은 우울함을 좀 떨치고 다시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껏 좋아했던 사진과의 사이가 문제가 좀 발생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시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세요. 저는 제가 사진을 만나서 사진을 하게 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진과 갈라서지 마세요. 인생의 동반 파트너로 사진만한 것이 없답니다. 잡은 손 놓지 마시고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